판사는 미로 조진다. 검사는 불로 조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더 미로 조지고 있습니다. 예, 판사가 더 미로 조지고 있고 드라마를 보면은 뭐 판결이 선고가 뭐 하루 만에 난 것 같은데 최소한 몇 개월짜리 사건을 그렇게 일하로 엮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게 너무 명백한 건데, 우리 김태규 전 부장판사님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결국 요지는 김명수 사법부가 법원을 망쳐놨다라는 겁니다. 법원을 망쳐놨습니다. 네. 예, 뭐 의뢰인이 소장을 내면은 솔직히 하세월이죠. 금방 될 것 같지만 6개월은 솔직히 정말 빨리 끝내는 거고, 뭐 솔직히 한 1년 정도 잡아야 재판이 하나하나 끝나는 거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이 주는 의미. 이 선고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겨우 이제 2건, 네, 그리고 넥스트 선고 무효 소송은 더 심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놈들이 대법관 놈들이죠. 이제는 대법관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대법관 놈들이 계속 재판을 뭐 지연해 왔는데 연수일 변론 그리고 기각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확 치고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도태우, 박주연, 윤용진, 권오영 이런 4명의 변호사님들이 철저하게 재판을 바로 끝내는 걸 막고 오히려 그들이 범인을 잡아오라 했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증거조사나 이런 쪽으로 철저히 하도록 이제 촉구를 했죠. 그랬더니 대법관들이 다 재판을 결심하지 못하고 넥스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또 생겨났죠. 그래서 참 공직선거법 225조가 6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말씀드린 김에 남양주가 아니고 경기 파주을 박용호 위원 지역구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죠.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저희 자유 변호사협회에서 네, 고소를 또 했습니다. 네.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게 우영우가 아니고 그 문준영이 나왔구나. 다시. 예, 잔영이 생일 축하해 주신 의병님 감사합니다. 네. 예,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이구, 이게 다 안 나오는구나, 이게. 이런. 이런. 수정. 이게 안 나오는구나, 이게. 네. 네. 뭐 조재현을 압박하는 이제 시민들이 시위가 있습니다. 조재현은 정말 아무런 대응도 못할 거예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부끄러워 쪽팔려 가지고 할 겁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그 밖에 특기사항, 투표 관리관 사인 날인 누락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주 금촌 이동입니다. 제2투표소에서 오전 9시 30분 때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 예, 국회의원 선거 투표 1년 번호지 한 건에 대해서 절취하지 못함. 이렇게 나왔는데, 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근데 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재검표장에 갔더니 투표관리관 도장이 다 찍혀져 나온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유변협은 금촌 이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오후 9시 30분경 제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었고, 그 후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용지도 한 건 있다고 기재되었는데, 고향 지원에서 시행된 이 파주월 지역구 11월 12일입니다. 재검표 검정에서는 오히려 금촌 이동 이 투표구에 관하여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가 단 한 장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다른 투표구들에게서는 10장가량의 날인 누락 투표지와 3장의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여기는 투표록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표장에는 전부 다 찍혀서 나왔다는 거고, 미절치 투표지도 금촌 이동에는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결국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전부 다 가짜 투표지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일장기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법정 증언도 다 나왔습니다. 이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일정기 투표지입니다. 이거 뭐 선관위는 이게 만년 도장을 뭐 인주를 해가지고 1000번 이상 찍은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투표지가 1000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본게 1000장이었고, 실제 권호영 변호사님이 다시 검증과 관련된 기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이 1000장보다 훨씬 더 많은 투표지들, 마치 인쇄 자국 있는 투표지들이 한 3000장 3000장이 넘었죠.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일장기 투표지는 어땠습니까? 투표록 개표록에는 없었는데 재검표장에 나왔다는 거죠. 투표록 개표장에는 없었는데, 개표록에도 없었는데 재검표장에서 수천 장이 나왔다. 그런데 투표관리관이 이러한 투표지를 찍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투표지에 찍은 유권자들을 수소문해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황당하게도 대법관은 이런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는 이의제기를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개표록에 없었지만 실제로 재검표장에 나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죠. 근데 역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표록에는 이렇게 있는데 재검표장에는 이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게 없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1년 번호지 한 건이 절취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절취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역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법관 놈들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가. 연수는 꾸역꾸역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로 된 거죠. 바로.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고요. 이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한 거죠. 확인이 가능하고, 손글씨로 써진 투표록 기재는 당사자는 목격자를 불러서 추가적인 확인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표 그 보관할 때 그 찍은 도장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거 누가 바꿨다. 그 주심은 조재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파주율은 너무나 명백한 거죠. 그리고 뭐 붉은 화살표 투표지, 그 다음에 배춧잎 투표지 등이 또 나왔죠. 이건 결국에는 투표록을 확인하지 않고 표를 맞추다 보니까 통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작업이 이루어져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온 거죠. 그리고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 재검표장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선거인 명부 봉투, 선거인 명부까지 훼손되어 있었다. 예. 금촌이동 제2투표구의 선거인 명부가 3책 본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책만 있고 등재번호 1에서 1500까지 1501에서 2913으로 이 책으로 분철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등재번호 1000후 이 책이라고 기재된 간지가 있으나 관인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등재번호 2000후 간지가 있으나 여기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각한 불법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변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못할 것이다. 파주율은 사실 연수율보다는 증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사전투표 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진동면이나 군내면 같은 경우에도 명백히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놈들이 대법관 놈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할까 좀 그렇습니다. 2년 이상 지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사건을 묵히는 일을 없애려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근데 최근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 2배로 늘어났다. 첫 재판기일이 지정되는 기간도 많이 불어났고 지금은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1년이 다 돼서 첫 재판기일이 잡히기도 하는데 미뤄조진다라는 그동안의 말, 검사는 불러조지고 판사는 미뤄조진다. 이 절감을 하고 있는 사건이죠. 예. 이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 합의부 심리기간, 항소심 처리기간이 전부 늘어나서 진짜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근데 판사라는 신분 때문에 자존감도 높고 야근도 이제 했는데 심지어 이제 과로로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판사들의 별이라는 고등부장 판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받으려고 차도 나오고 차관급 대우를 받으니까 그거 하나 보고 이렇게 버티고 로펌으로 안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죠. 뭐 판사 수가 부족하다. 소송의 신속성을 저해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요. 차관이나 부장판사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지만 또 한편으로 이거 하나 보고 판사들이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져 놓으니까 결국 법관 서열화 타파가 명분이었지만은 경쟁 피하고 싶은 판사들 심리가 반영이 됐고 사건 처리 통계나 이 성적표를 나름 판사들마다 내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점인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인기만 쫓는 판사가 많아지고 김명수 라인 국제인권법 학회나 우리법 연구회 이런 애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게 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기존의 서열이나 성적, 능력 위주의 판사들이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졌고 결국에는 배석 판사가 난 적당히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 열심히 야근 이런 거 안 하는 그런 판사들이 많아져 가지고 점점 더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결국 김명수, 조재현, 김성환, 이게 김명수 재판 그 대법원장 하에 법원 행정처장이죠. 이들이 지네들은 높이 올려가놓고 실제로 판사들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코드 인사만 남발을 하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 판사들이 점점 적어진다. 옛날에는 뭐 성적 좋고 능력 좋고 이러면은 판사가 쭉쭉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래서 법관 판사가 무너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영우에서는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죠. 일사천리로 그렇게 하고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우영우 재판을 보면은 이 사실 변호사들이 법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주로 많이 다루죠.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잘 다루는 변호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지, 사실관계를 잘 찾는 변호사는 드물어요. 물론 박준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잘 찾죠. 그래서 뭐 증거를 위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선고무효소송도 사실관계를 계속 잘 찾아왔지만 빌어먹을 진짜 이 대법관 놈들이 희한한 판결을 하는 바람에 망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명수가 아마 내년까지 아닌가 싶어요. 내년 중반 그때까지 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구속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내야 되겠죠. 조재현이가 지금 선고무효소송을 지연시킨 제1책임자입니다. 걔가 그 법원 행정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를 집중적으로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